경제평론가 박연미님은 작년보다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셨는데 우리 부동산 전문가 김기원님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예측들을 해주셨는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2024년 경제 전망 지금부터 자세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흔히 경제 이슈를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자, 박연미 님께서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해인데 그런 해 경기가 나쁘다, 막 증시가 팍팍 무너진다, 속이 타겠죠. 그리고 현직 미국 대통령은 지금 전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박빙의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의 성과로 뭔가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연초에 그래서 미국 증시의 랠리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 금리 그만 올리겠다는 사인은 작년에 충분히 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몇 번을 금리를 내릴 거냐, 이게 관건인데 상반기에 어쨌든 한 번은 시작하지 않을 거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23년 1년 내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고금리는 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유럽도, 그리고 연말에 기준금리 동결했던 캐나다도 아마 시점만 보고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경기 괜찮을 것 같다. 2023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한국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산다는 게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그래야 우리 경제가 유지가 되고 물가도 방어가 된다는 뜻인데 미국하고 우리가 기준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혹은 수출 상품이 미국의 한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한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지나친 금리 차이를 우리가 허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금도 거의 2%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5 대 3.5예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2.5%포인트인데. 그것도 역대 최다입니다. 역대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를 오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래도 경제 경영을 정말 그래서 깜빡했는데. 그래도 그것 또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차이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차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 차이 줄어들면서 한국도 아마 슬슬 내릴 그런 조짐들을 보이게 될 텐데 총선 이후에 아마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또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작년 한 해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실 우리 모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는 물가도 잡힐 거라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작년 하반기에 보면 3%대까지 다시 올라가서 걱정들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2023년 하반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봤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식품 물가 이런 게 꽤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작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서비스 물가는 이미 올라 있는 걸 끌어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그건 상수로 둔 채로 나머지 조건은 좀 달라져서 2023년보다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숨 좀 쉬겠다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름값일 텐데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70불을 깨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하면 미국 물가 하락한다. 그래서 미국 물가 하락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물가가 우리에겐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기현 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비스 물가. 그래서 개인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저희 주변에 전기 아닌 게 없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전기 요금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다시 이제 물가를 좀 자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가가 분명히 이제 안정화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또다시 저물가 시대가 올 거야라고 보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연민님은 그래도 올해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해 주셨고요. 우리가 또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부동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올해가 아까 부동산 시장 좋지 않다라고 10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점. 네. 100점 만점에 10점이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최악이죠. 예.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네. 집을 사지 말라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집을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올해는 일단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하락의 초입 구간이다. 22년 하반기 혹시 기억나세요?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서울만도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거는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었는데 24년에도 이런 상당히 급락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근거는 뭐냐? 일단은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래는 없고 매물은 쌓여 있고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없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차 하락이 오는 건 이제 확률적으로 85% 이상 결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정말로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이제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 뭐 짧은 시간에 오르고 내린 걸 보면 이게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2년에 뭐 3년의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네. 사실 언제 떨어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떨어질 때가 적기고 어차피 부동산은 5년, 10년 후에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거주 목적이라면 전 네. 지금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와, 진짜 전문가 같으십니다. 전문가. 대단하십니다. 네, 소통. 네. 네. 아니 이렇게 들으면은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 부동산 가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게 이제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거래대금 데이터인데요. 2020년이 진짜 완전히 호황기였죠. 네. 꼭지점을 찍었네요. 그렇죠. 집값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 달에 보면은 한 달 사이에 거래대금이요. 진짜 계산도 안 되는데 저게 300조 가까이 한 달 사이에만. 꼭 튀어나와 있어. 네,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2030 영끌에서 막 부동산 사고 있다. 근데 저는 왜 반대 얘기는 안 하지? 누군가가 샀다라는 건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돈 번 사람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돈 많이 누군가는 벌었겠다. 영끌에서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 공포 심리에 떠밀려서 샀지만 누군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판 거죠. 누군가는 돈을 되게 많이 그 벌었겠다. 사람들은 번 사람들이네. 그렇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위너예요? 판 사람. 네, 21년 고점에 판 사람이 위너죠. 판 사람도 또 딴 걸 사서 내렸을 거예요. 아, 맞아요. 샀을 네, 것 또 같아. 그래서 이게 샀을 것 그 같아. 부동산 네. 사람들은 또 하나 사고 다른 거 그러니까. 대책 없이 네, 또 팔지 맞아요. 않습니다. 예. 그렇죠.